거대한 저택의 텅 빈 홀 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희미한 햇살이 먼지 낀 높다란 창문을 통해 힘겹게 비집고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도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값비싼 가구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의 유령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적막한 공간의 한가운데 40살의 강지훈과 38살의 강수진, 두 남매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늘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수진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홀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65살의 아버지 강민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충직한 박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매가 상상했던 초라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한 양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반짝이는 구두는 그의 걸음마다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어 두 남매는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마치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처럼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두려움과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다행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군요. 저희가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상황을 다시 주도하려는 계산적인 의도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수진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언제나 아버지 편이었던 거 아시면서 저희를 믿으셨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기려는 본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회장은 두 자식의 애원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두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지훈과 수진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 동안 홀 안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늦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조금의 감정도 싣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심사는 끝났다. 그리고 너희 둘은 아주 처참하게 낙제했어. 그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동자를 화면이 가득 채우는 순간 모든 것이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3주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내놓기도 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험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한 가족에게 불어닥친 거센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강민준 회장을 소개합니다. 65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거암 기술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올린 전설적인 발명가이자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의 이름은 나라 안팎의 경제 잡지 표지를 수없이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화라 불렀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 최고의 교육, 그리고 든든한 배경까지.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고 믿었을까요?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강지훈은 아버지의 후광을 발판 삼아 유망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옳은 말만 했고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과연 그의 눈까지 다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외동딸인 강수진은 국내 굴지의 호텔 그룹 아들과 결혼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화려한 모임과 값비싼 장신구로 채워져 있었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누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공방에서 묵묵히 흙을 빚는 도예가였죠. 가족 모임에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는 그는 마치 가족이라는 화려한 그림 속에서 잊힌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방송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는 다급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의 상징이었던 거암 기술이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계 부정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존경의 대상에서 비난의 중심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서 강민준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에 든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가장 먼저 큰아들 지훈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벽에 걸린 그의 대형 사진은 마치 미래의 지도자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리자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는 반가움 대신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무도 없는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핀 후에야 그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상황 모르세요? 왜 이럴 때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뉴스에서 본 건 전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금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구나. 며칠만이라도 조용히 머물 곳과 이 상황을 해결해줄 믿을 만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맏아들이라면 이 위기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대답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들릴세라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속삭이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곧 선거가 코앞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와 제가 엮이는 건 제 정치 인생을 끝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숨겨주고 변호사를 알아봐 드립니까? 사람들이 알면 저는 끝장입니다.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안위는 그의 정치적 야망 앞에 놓인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서 조용히 숨어 계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툭 끊겼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침묵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 때문인지 혹은 깊은 실망감 때문인지 하얗게 될 때까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복도 저편을 향한 채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차에 아물기도 전에 강민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동딸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쩌면 딸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그 시각 수진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피부관리실의 개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아로마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는 담을 쌓은 듯 평온한 표정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잔뜩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관리색에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한 뒤 짐짓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부탁을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비가 지금 무척 곤란한 상황에 처했단다. 너희 집 별채가 비어있지 않니? 기자들 눈을 피해서 며칠만이라도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는 딸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지훈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아버지가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는데 저희 집에 머무시겠다고요? 만약에 남편이나 특히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은 해보셨어요? 저희 집안이 어떤 망신을 당하라고 이러세요. 그녀에게 아버지의 공형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삶의 튄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으시면 제가 돈을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어디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여관이라도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쪽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허름한 여관이라는 단어는 강민준 회장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저 귀찮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가 기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의 정상에 서 있을 때는 몰랐던 지독한 외로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강민준 회장이 몸을 누인 곳은 충직한 박 비서가 급히 마련해준 도심 외곽의 낡고 이름 없는 숙박업소였습니다.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다 식어버린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는 도저히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고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따뜻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젊은 아내가 아직 어린 새아이를 품에 안고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아내와의 가장 중요했던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은 가르쳤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던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잘못 자란 자식들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내릴 준비를 마친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비서, 이제 결심이 섰네.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이제 이 연극에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네. 모든 것을 준비해주게. 전화를 끄는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졌고 그의 발걸음에는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그는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장된 연락처 중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이름 도윤 공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 이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강민준 회장은 막내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몰래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흙냄새가 풍겨오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온몸에 흙을 묻힌 채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생명이 없던 흙덩이가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항아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뜬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준 회장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형과 누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고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리로 오세요. 제 집이 아버지 집이죠. 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계산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강민준 회장은 아들의 작은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공간 구석구석에는 흙과 나무의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부터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쓰던 작은 방으로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방이 작고 누추하지만 며칠 푹 쉬세요.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침대를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자신은 먼지 쌓인 공방에 낡은 소파에서 잠을 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로 조희훈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통장에는 그가 흙을 빚어 판 돈을 십시일반 모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아들이 내민 통장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자식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매정한 외면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진심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 회장은 낡은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박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흘 뒤 본가에서 모임을 갖겠네. 모두를 부르게. 이제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그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저택의 홀에 선 지훈과 수진은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산 상속에 관한 긴급 가족회의라는 문자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남은 재산이라도 정리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현관으로 눈부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의 강민준 회장이 박 비서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엄있고 강인한 모습으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놀란 표정을 차갑게 외면한 채 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위기도, 검찰의 수사도, 자신의 몰락도 모두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연출한 한 편의 연극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들이 가진 마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혹독하고 잔인한 마음 심사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한 놈은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장날까 두려워 아비를 외면했고 또 한 년은 시어머니의 눈치가 무서워 아비를 부끄러워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훈과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아버지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식이었다. 너희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했다. 바로 그때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막내 아들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도윤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으며 두 자식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바닥에 엎드린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최종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며 1년 동안 500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바로 막내 아들 도윤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이제 나와 함께 내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주지 않겠니?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준 회장과 아들 도윤은 재단의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를 짓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